요즘 뉴스 제목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짧고 딱딱 끊어지고 설명은 없는 제목들. 읽는 사람 보고 이미 알고 있으라는 듯한 말투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 뉴스 제목은 이랬습니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주택 공급 확대 목표. 하지만 요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규제 풀렸다. 이제 어떡하나. 뭔가 설명이 사라지고 단서만 툭 던지는 느낌이죠. 안녕하세요. 뉴스랩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왜 친절한 설명을 포기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가 뉴스를 읽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뉴스의 말투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 변화의 시작은 뉴스가 이상해져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졌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볼까요? 10년 전에는 뉴스를 주로 신문이나 TV로 봤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펼치거나 저녁에 뉴스 시간을 기다렸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뉴스가 쏟아집니다. 포털, SNS, 유튜브, 메신저, 뉴스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루에 접하는 정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이 하루에 접하는 정보량은 10년 전에 5배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루는 24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뉴스를 읽는 시간보다 스쳐보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서 제목만 훑어보고 관심 가는 것만 클릭하죠. 대부분의 뉴스는 제목만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는 더 이상 차근차근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눈에 걸리는 신호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점점 짧아졌고 문장은 설명보다 암시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짧은 뉴스 제목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뉴스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사람만 반응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 제목,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결정, 경기 부양 목적. 요즘 제목, 금리 내렸다, 대출 받을까? 예전 제목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지만 요즘 제목은 다릅니다. 이미 금리 이슈를 알고 있는 사람, 대출을 고민하던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전략의 변화일 뿐이에요. 뉴스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심 있는 사람만 클릭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이미 이 이슈를 접해본 사람, 이미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이거 그 얘기야 하고 건네는 식이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첫째,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같은 이슈를 다루는 뉴스가 수십 개예요. 그중에서 눈에 띄려면 제목이 달라야 합니다. 둘째, 알고리즘이 개입합니다. 포털이나 SNS는 클릭률이 높은 제목을 더 많이 노출시켜요. 자극적이거나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이 유리한 거죠. 셋째, 독자의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긴 문장을 읽으려 하지 않아요. 한눈에 파악되는 짧은 문장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 불친절해졌네? 일부러 낚시하는 거 아니야? 이 반응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목만 보고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클릭해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일부러 과장하거나 오해를 유도하는 제목도 있어요. 이건 분명 문제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릅니다. 뉴스 제목이 짧아진 건 독자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독자의 시선을 얻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수백 개의 뉴스 제목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내 뉴스를 읽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긴 설명은 스크롤 속에서 묻힙니다. 짧고 강렬한 한 줄이 더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뉴스 제목은 내용을 다 말하려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만 반응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미 관심 있던 사람, 이미 배경을 아는 사람에게 아, 그 이슈 업데이트 됐네?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배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변화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묘합니다. 뉴스를 봐도 친절하게 이해된다는 느낌은 줄었습니다. 대신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압박은 커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첫째, 판단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뉴스를 읽고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목만 보고 바로 판단합니다. 금리 내렸다, 대출 받을까?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금리 인하는 좋은 거야, 대출 받아야 하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읽기도 전에 이미 감정과 판단이 생긴 거죠. 둘째, 맥락이 사라졌습니다. 짧은 제목은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떤 맥락인지, 누구에게 영향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인 정보만 받고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셋째,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뉴스가 설명을 덜 할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감정을 붙입니다. 제목 몇 글자만 보고 아, 이건 이런 거지 하고 넘겨버리는 거죠. 분노할 만한 제목이면 분노하고, 불안한 제목이면 불안해하고, 희망적인 제목이면 기대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넷째, 뉴스 피로감이 커졌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짧은 제목, 너무 빠른 변화, 이 모든 게 겹치면서 뉴스를 보는 게 피곤해졌습니다. 아예 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제목은 신호일 뿐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을 읽어야 해요. 물론 모든 뉴스를 다 읽을 순 없죠. 하지만 적어도 중요한 이슈는 제목만 보고 넘기지 말고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배경을 스스로 찾아보기. 짧은 제목은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떤 맥락인지, 다른 관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셋째, 감정보다 사실 중심으로 읽기. 제목이 자극적이어도 한 발 물러서서 보세요. 이 뉴스가 정말 중요한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질문 하나가 우리를 더 현명한 독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미디어 현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